네, 경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용어도 그렇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경제죠. 그래서 김민경의 나우지주에서는 경제를 조금이라도 쉽고 친근하게 알 수 있도록 월간 코너 떡 부러지는 경제 마련했습니다.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강태현 과장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긴장하시면서 입장하셨는데 그 사이에 조금 긴장 풀어지셨어요? 예, 긴장 많이 풀었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는 또 처음 만나고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의 강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경제 관련 통계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청취자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JIBS에서 저에게 코너를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코너명이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인다. 네. 똑 부러지는 경제라고 네. 정해주셨는데 네. 청취자분들께 이제 경제 관련된 유익한 내용을 좀 똑부러지게 알려드려서 이제 정말 그 코너명대로 돈이 보일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발요. 예. 네, 그 돈은 다 어디가 있는 걸까요? 네. 자, 돈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는 만큼도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월간 코너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이제 그 매일 일부에 콩뉴스라고 해서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데, 오늘 뉴스에서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제주가 극심한 불황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뉴스 오늘 전해드렸거든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늘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뭐 소비자 지수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저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하는 곳인지 말 나온 김에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일반적 은행과는 좀 다른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네.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한국은행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네. 저희의 설립 목적이 네. 이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 안정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 게 이제 한국은행 본부의 역할이고 이제 네. 제주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점으로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오늘 그 기사에 나온 것 같이 이제 어떤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네.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BSI, CSI 이런 뭐 통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지역 은행들의 어떤 업무를 이제 은행의 은행으로서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이제 대출 자금 같은 것도 필요시에 좀 저리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네. 저희 팀에서도 하는 일인데 이제 경제 교육이나 네.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제교육도 많이 어린이 교육도 하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코로나19로 사실 좀 힘드셨잖아요. 예.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첫 시작이니까 많이 좀 예. 진짜 좀 책임감도 느껴지시겠지만 예. 코너명처럼 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똑 부러지게 많은 부분 알려주실 거라 기대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경제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예. 오늘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인다 똑부러지는 경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네. 알려드릴 경제 용어는요. 네.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네. 아마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제 GDP는 20세기의 그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아주 높은 통계이고요. 네.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GDP가 영어로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제 네. 국내 총 생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지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장을 들으면 뭐지 더 생소한 느낌도 들고 그래요. 네, GDP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뭐 나름 강조한다고 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네. 말씀드리면 한 나라 안에서라는 거는 이제 네. 단순히 이제 지리적으로 한 나라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해오긴 하는데 그 생산을 하는 기업이 뭐 우리나라 기업이면 이제 네.
뭐 이거를 경제적 소유권이 국내 기업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우리나라 GDP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작정 있는 게 아니고 생산되는 기간이 연간 또는 뭐 분기로 나누어서 이제 측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간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GDP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나라 안에서 이 개념이 되게 넓게 쓰이네요. 네. 여러분도 뭐 사실 뭐 GDP란 용어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익히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하면 새롭게 생산됐다라는 건 뭐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산됐다는 거는 이제 그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거를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뭐 이걸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네네.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데 그 중고차가 뭐 1,5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해서 그 1,500만 원이 GDP에 잡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중고차는 그 이전에 이미 생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고차 중고차 금액은 GDP에 잡히지 않고 이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뭐 수수료를 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GDP에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롭게 생산됐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된 재화랑 서비스를 이제 시장 가격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물건이란 거는 단위도 다르고 이제 뭐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치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에 GDP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를 합산했다는 내용이 예. 여기서 참 중요하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GDP, 네, 보통 이제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는데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산한 지표다라고 여러분께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잠시 우리 퀴즈도 나갈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축구 선수들도 있고 뭐 외국의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 잘 아는 또 우리 손흥민 선수, 네,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이제 영국 축구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백억 원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우리 GDP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GDP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함은 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 예를 들면 이제 경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곳이 결국 영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의 GDP로 잡히는 게 맞고요. 영국으로. 예. 네. 뭐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총소득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제 국민 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하는 이런 개념의 또 통계가 있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벌어들인 거는 이제 GNI, 국민 총소득에는 포함이 되고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게 왜 영국이니까, 예. 네, 우리나라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 GNI라고 또 국민 총소득이 따로 있네요. 예. 거기에만 잡힌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개념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또 잘 모르는 그런 경제 용어들도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DP에도 종류가 나뉜다고 또 들었거든요. 어떻게 종류가 나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명목 GDP를 설명드리면 이제 이 가격을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의 가격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에 명목 GDP라고 하면 그 2020년에 생산된 그 물품의 양에다가 2020년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네. 네, 실질 GDP는 이제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연도를 잡아서 그 가격을 뭐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계산할 때 쓴다는 건데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준연도를 5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한국은행에서
2015년을 기준 연도로 만들어서 다시 실질 GDP라는 거를 쭉 이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 생산된 어떤 양을 계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예. 여러분 모든 걸 다 오늘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아,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경제 신문을 본다든지 들으실 때, 아, 요거 들어봤어. 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DP에도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가 있다는 정도 우선 편하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그죠? 넘어가도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상생활과 연관돼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비현실적일 수는 있긴 한데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요. 네네. 저희 제주도니까 이제 제주도라는 지역이 말하자면 감귤만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감귤만 감귤만 뭐, 생산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 예,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감귤만 생산하는 나라가 네네. 있다고 네. 가정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래서 네. 2019년에 이제 감귤을 10kg을 생산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가격이 뭐 1kg당 10,000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음. 좀 생산을 많이 해서 20kg을 생산을 하고요. 네. 가격도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 2만 원으로 2배가 올랐어요. 어허. 그러니까 19년과 20년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면 네. 이제 2020년 명목 GDP는 2020년 생산량이 20kg이고 네. 2020년도 가격이 2만 원이니까 네. 키로당 2만 원이니까 20kg 곱하기 2만 원 해서 예, 40만 원. 40만 원. 예, 이렇게 네. 명목 GDP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네네. 실질 GDP는 이제 저희가 그냥 임의로 2019년이 기준 연도라고 가정을 하면 네. 2019년도 가격이 10,000원이었잖아요. 만 원. 네. 10,000원에 2020년도 생산량이 20kg 곱해서 20kg 곱하기 10,000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가격을 명목은 2020년을 쓰고요. 네. 실질은 2019년 기준 연도를 쓴다. 기준을 쓴다. 예, 뭐 이렇게 아.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간단하게 사실 뭐 되게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그러게요. 예를- 근데 이런 경제 용어들은 왜 네.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들까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니까 뭐 명목 GDP는 보니까 기간이고 실질 지도표는 그 뭐랄까요? 기준. 기준이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이 쓴다. 되는 가격을 쓴다. 예, 요 그렇게. 정도 개념만 설정해 주시면 예.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조금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GDP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앞서 저희 감귤로 단순하게 말씀드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네. GDP가 만약에 늘었는데 네. GDP가 늘은 게 생산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격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를 조금 이제 비교 분석할 때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GDP 값만 보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이 실질 GD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가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변화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실질 GDP를 만들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뭐 우리가 사실 물량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 GDP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더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다른 것들까지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실질의 명목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도움되기 위해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지수들을 잘 활용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또 앞으로의 전망도 내놓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명목 GDP, 실질 GDP 실제로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이제 명목 GDP는 이제 보통 그 한 나라의 경제 규모나 어떤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공교롭게도 어제 한국은행에서 네. 작년 4사분기랑 작년 연간 그 GDP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이제 2020년 연간으로 했을 때 명목 총생산, 명목 GDP는 이제 1924.5조 원인데요. 네. 이제 뭐 사실 경제 규모를 비교한다고 해서 제가 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이 규모가 2010년보다는 한 1.5배 커진 거고요. 네. 2000년보다는 한 3배. 그러니까 1990년보다는 한 10배 정도 커진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볼 때는 명목 GDP를 쓴다. 경제 규모를 볼 때. 예,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떻다 이런 걸 할 때는 명목 GDP를 사용을 하고요. 네. 이제 실질 GDP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경기가 얼마나 뭐 성장하고 있는지, 네. 경기가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뭐 네. 경제 활동 같은 걸 흐름을 좀 보는데 이용을 해서요. 네. 이제 실질 GDP의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 증가율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또 그 어제 나온 수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에 우리나라가 실질 국내 총생산이 2019년에 비해서 1% 감소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실질 GDP가 플러스를 많이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1998년,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였던 것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 경제가 네. 좋지 않았다는 게 좀 통계로 바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중요한 게 수치가 중요한 게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체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앞으로 예. 또 설정하고 이러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지난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망 걱정도 되고 하긴 네. 하는데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우리 5910님께서 관심 많네요. 향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제 썰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그 전문가로서 그런 전망들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좀 간단하게 또 예. 좀 당황하셨어요. 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GDP가 성장과 물가는 사실 네. 보통 양의 관계, 플러스 관계에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이게 사실 제가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성장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다른 되게 걸 다 결부돼야 많아서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썰이 있다고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사실 요즘 추세를 보면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잘은 모르겠지만 예, 네네.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쉬어도 되지 좋겠다. 않을까. 네, 네, 예.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예. 거. 앞으로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되는 이런 이제 전망 지수들이 계속 나오겠죠.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예. 제가 보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그런 가짜 뉴스, 백신이라든지 이런 좀 예. 썰이나 가짜 뉴스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저희가 또 그런 뉴스나 보도에 좀 귀 기울여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 네.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저희 그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그래서 좀 별개 얘기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맞추겠다라는 나름 목표를 가지고 늘 저희 또 회사가 추구하시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아, 해서요. 네네. 이제 뭐 이런 썰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저희 이제 많은 직원분들이 잘 노력해 주시기를. 노력하지 않을까. 네, 좀 바랍니다. 예,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앞서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뭐 성장 흐름이라든지 성장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 제주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통계도 혹시 있을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GDP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네. 저희 한국은행에서 공표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제주 지역의 총생산과 관련한 정보는 그 통계청에서 이제 네.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이제 GRDP라고 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매년 연간으로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분기는 아니고 연간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2019년 이제 제주 지역의 총생산 관련된 정보를 네. 이제 공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아, 있는데요. 네. 거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런 정보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또 우리 하는 업종이나 이런 쪽에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우리 GRDP
라고 우리 제주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을 통계청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아는 것만큼 돈이 보인다. 똑 부러지는 경제. 아마 제목이 또 똑 부러지는 경제라서 우리 강태환 과장님이 좀 더 책임감과 함께 긴장도 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잘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관련된 내용 여러분 잘 아셨는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께 오늘 상품으로 뷔페 이용권 든든하게 식사 잘 하시고 또 힘차게 생활하시라고 뷔페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언급해 드렸어요. 여러분. 네, 잘 들어주시고 맞춰주세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산한 지표, 흔히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말하는 이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GDP, 2번 GOD. 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월간이라서 좀 아쉽네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또 응축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용어, 또 경제 상식들 또 응축해서 다음 달에 꼭 전해주세요. 네, 더 똑부러지게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